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이두영입니다. 제 외래 운동하다가 어깨 아프고 여러 관절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해서 매일매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5개월 정도 하니 지역에 시합도 나가게 되고 연습 시간도 늘어나는데 요새 갑자기 어깨랑 팔꿈치랑 아파져서 좀 우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새 생활체육들 많이 하시는데요. 제일 많이 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배드민턴인 것 같아요. 배드민턴 할 때 이제 여러 군데가 아플 수 있어요. 특히 어깨랑 팔꿈치를 많이 아파 하시는데, 비유를 들면은 자동차가 빨리 달리려고 하면은 엔진도 좋아야 되지만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지 잘 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이런 게 팔을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브레이크에 해당되는 게 이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에요. 부상이나 아니면 통증을 줄이려면 그런 브레이크에 해당되는 어깨 쪽에서는 이 뒤쪽에 해당되는 근육들을 훈련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평상시 이런 분들이 일상생활 때는 괜찮다고 하세요. 근데 운동할 때 아프다고 하거든요. 일상생활을 할 때는 보통 팔을 내리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고 간혹가다 팔을 올리죠. 근데 운동할 때는 특히 배드민턴, 수영, 테니스 이런 것들은 주로 이 팔꿈치가 이 어깨 정도 높이까지 올라간 상태로 뭔가 동작이 이루어져요. 어깨가 안정성이 확 줄어듭니다. 앞쪽으로 많이 움직이게 되면 생기는 게 관절 와순 손상이에요. 그리고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게 되면 생기는 손상이 견봉화 충돌 증후군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게 이제 심해지게 되면 회전근개 파열도 나타날 수가 있죠. 충돌 증후군이 있는데, 근데 여기를 강화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운동을 하다 보면 여기가 아파요. 네. 그게 좀 악순환의 반복이거든요? 좋은 얘기고요. 네. 병원에 오는 이유 중에 아파서 오긴 하는데 너무 아픈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이 운동을 계속해서 넘어가야 될 증상인 건지 맞아요. 아니면 멈춰야 되는지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들 많이 와요. 사람마다 다른데, 그래서 제가 그냥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으로는 운동을 하고 나서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났더니 씻은 듯이 통증이 사라진다. 그리고 밤에 잠잘 때 깰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하면은 보통은 큰 문제 없으니까 운동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얘기한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좀 진료를 보러 오고 운동은 멈추는 게 좀 안전하겠다 얘기를 드립니다. 헬스장 가서 운동을 했던 분들이 이제 심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저는 주사나 약물 같은 거나 물리치료는 안 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바로 운동으로 재활하는 걸 알려드리거든요. 이렇게 얘기 드리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원래 일을 할 때 썼던 근육들은 대부분 이 앞쪽에 있는 근육들인데 이거 원래 발달했으니 평상시에 훈련을 안 했던 그런 뒤쪽에 있는 근육들, 더 얘기하면 뒤쪽에 삼각근, 그 다음에 이제 전거근이라고 하는 요 밑에 있는 근육, 그런 것들을 운동하시게 되면 그 충돌 증후군이나 와순 손상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죠. 제일 쉬운 방법은 이제 고무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의료기상 가면 팝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바깥으로 늘리는 운동을 하는 거죠. 앞쪽에 매달아 놓고 이렇게 뒤로 당기는 방법도 있고요. 옆에다 두고선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운동이 우리가 팔이 움직이니까 팔에 집중하게 마련인데, 그런 병을 일으키는 거는 사실 뒤에서 바라봤을 때 날개뼈의 움직임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재활 운동 할 때는 이 날개뼈가 제 위치에 되도록 하는 운동들을 많이 시켜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알려주세요. 그냥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게 보통 날개뼈를 모으라고 하는데, 그게 실제 모으는데 이게 날개뼈 모으는 것도 그 모으는 근육이 평상시 훈련이 안 되면 그냥 허리를 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깨 운동 했더니 허리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그래도 종종 있거든요. 코어를 배에 힘을 딱 주고 이건 움직이지 않도록 한 다음에 날개뼈가 뒤에 모이도록 하는 거고, 이게 자극이 안 오면 팔 살짝 들고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자극이 많이 오죠. 그러니까 오히려 팔을 너무 많이 움직이면 이는 것보다는 팔은 많이 안 움직이는 편이 날개뼈 움직이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이거 어깨가 아플 때 하면 안 되는 운동이 따로 있나요? 이 운동 어깨 안 좋다. 저는 운동하는 거 자체가 즐거워서 하는 거지 남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게 성향에 맞아서 하는 거예요.
운동이 수천 가지인데 그게 자기랑 뭔가 맞으니까 하는 거라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가능한 안 해요. 대신 운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얼마든지 이렇게 조율을 해가면서 원래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헬스 운동을 한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까지 조심하라고 하는 운동이 벤치프레스예요. 벤치프레스를 할 때 정말 많이 어깨를 다쳐요. 근데 그 운동이 결국 대흉근 운동이에요. 그럼 대용 운동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백플라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뭐 푸시업에서 엎드려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 먼저 해서 그 근육을 훈련시킨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 이제 벤치프레스 같은 걸 들어가고, 그리고 원래 운동이라고 하는 거에 운동 능력의 발전의 원리가 몇 가지 있는데 하나가 점진적으로 부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점진적으로 중간을 뭐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의사의 입장에서는 그 중간 단계를 한두 개를 알려드려서 요거 마치고 요거 마치는 게 통증 없으면 그 다음 마지막 단계로 올라가도록 알려드리는 거죠. 외래에서 그러니까 뭐 염증이 많거나 되게 수술이 필요할 만큼 그런 분들은 저도 주사 치료도 하고 약도 드리지만 많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운동한 방법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세요라고 하는데, 그러면 많은 분이 실망스러운 얼굴로 그게 다예요? 병원에서 해줄 건 없나요? 이렇게 얘기해서 저를 힘을 쫙 빠지게 해요. 이렇게 열심히 방법을 설명했는데 주사라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외래에서 제가 운동 설명할 때 이게 그냥 그건 치료가 아니다, 뭐 해줄 게 없다라고 절대 받아들이지 말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엑서사이즈 메디슨 해가지고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치료다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낙담하고 가시지 말고. 먹는 약이나 주사보다도 더 도움이 되는 거니까 믿고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운동을 따라 해주면 치료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